네, 이규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말이죠. 요즘 뭐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지금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런데 비주택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많아진다고 하는데 특히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호재가 많은 토지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 토지 투자의 일반 원칙에 대한 강의를 우리 이규미 전문가님께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규제를 피해서 마치 뭐 비를 피해가지고 처마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토지 투자라든가 뭐 다른 어떤 규제, 비규제 그 물건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요즘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 토지의 투자라든가 아니면 수익성의 대명사죠. 상가의 투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규제를 피해갈 수 있으면서도 뭐 부호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또 부호의 한 80% 이상이 토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 토지를 통해서 부동산의 어떤 가치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주변에 있는 대지,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살고 있는 집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방문하는 상가, 아니면 지하철을 타는 것도 사실은 토지의 바닥의 형태들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돈이 되려고 한다면 모양의 건물의 형태에 따르면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뭐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는 어떤 곳에 권리가 형성된 상가라던가 아니면 요지의 아파트, 강남 3구 쪽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들이 깔고 있는 것들은 사실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토지가 예전부터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져 왔고 왜 거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만 조금 더 생각을 여유롭게 하신다면 앞으로 토지에 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내 토지의 모양새를 바꿔가실 때에도 충분히 이것들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뭐 우리가 토지의 가치를 상승하는 방법들 3가지가 나와져 있는데요. 지목을 변경한다던가 형질을 변경한다던가 또 용도를 변경하는 것들이 사실은 생소하고 굉장히 낯설고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뭐 지목의 변경 같은 경우는 뭐 행정상의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논이나 밭에서 논농사를 지시던 예전에 뭐 부모님 세대에도 농가를 주택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그곳에서 뭐 어떤 내가 팔 수 있는 생필품을 팔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곳들을 공간을 마련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그걸 행정상의 용어로 뭐 전답이 대지가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목의 변경의 요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목 변경 요건은 사실은 건축행위라든가 개발행위 등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용도를 변경하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행정기관의 어떤 승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 하기도 하고 또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것이 어떻게 하면 돼지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임야나 전이나 답들이 돼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이것도 또한 토지 가치 상승의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형질의 변경도 굉장히 쉬운 부분부터 생각을 하시면은 답은 물이 좀 전벙전벙하죠. 그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돼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성토를 한다던가 또 임야 같은 경우 굉장히 벌목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나무를 비워내거나 아니면 조금은 뭐 높은 산을 좀 깎아낸다던가 이런 절토의 행위들도 사실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내가 내 맘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 행위의 허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규모라던가 어떤 뭐 산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면 개발 행위가 허가가 되는지 행정관처에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용도의 변경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도 기관이 있기 때문에 농림이라든가 어떤 전답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관리라든가 주거라든가 상업적으로 바뀌어지는 도시 관리 계획의 변경이 있다라면 사실 이만큼의 가치가 상승하는 곳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앞서 지목이라든가 형질 변경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용도 변경이 가는 곳을 찾으면 사실은 그 토지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언제 토지 가치가 상승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규민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2-2000-4889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 여러 가지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부동산.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눈여겨볼 만한 알짜배기 투자처를 우리 전문가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지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전문가님? 네, 뭐 바다도 있고 또 역도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풍부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다가 둘러싸여져 있으면서도 석촌호수 규모의 7만 평 규모 저수지가 또 개발 계획이 앞두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또 경일대 캠퍼스를 유치할 경우는 1만 명 이상이 유입될 예정이고요. 22만 평의 물류센터가 연내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아산 성문산단을 개통할 경우에는 역세권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투자의 기본처로서는 삼박자가 맞아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당진시 송화읍 전대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전대리 이쪽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위치는 아산 성문 산단역 송화역입니다. 가칭이긴 한데요. 역세권 예정이 되어질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형태는 토지 그러니까 토지 상태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목은 임야이지만 바로 대지가 전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규모는 약 330.578평방미터 150평에서 100평 정도를 규모로 있고요. 지역 시세는 1억 2,500만 원에서 1억 한 3천만 원 정도이고 뭐 예상 대출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한 50% 대출에서 6,250만 원에서 6,500만 원 정도면 토지를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송악역이 개통 예정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랬죠? 요 개통 예정인 송악역 부근에 있는 토지를 지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토지가 한 100평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1억 2,500에서 시세가 1억 한 3천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입지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물건지 주변의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호재적인 거로 역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합덕역이 개통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고 또 서해안 시대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서해안 복선 전철이라던가 당진 철강벨트 주위로 인하는 저희 산업단지의 어떤 이 유입들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대리 토지 같은 경우는 성문 산단역이죠. 이미 예타가 면제된 곳에서 가칭이긴 하지만 송악역이 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산 성문 산단선 개발과 함께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또 극대화되고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송화읍 전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전대리 쪽 이 지역에서 개발 호재는 앞으로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개발 호재는 이미 뭐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해안 복선 전철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해안선 같은 경우는 뭐 수서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당진까지도 한 45분, 합덕까지 한 40분에서 45분 거리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의 거리라서 수도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만큼 근접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철의 개념이긴 하지만 뭐 굉장히 고속 열차가 배치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KTX라든가 SRT급의 열차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문산단 인입철도도 예타가 면제된 상황이 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3조 한 5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개발이 있기 때문에 고용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2만 8천여 명 정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산단이 배정이 되었을 때를 기본적으로 한 예측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입되는 규모는 이것보다는 한 3배 정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중에서도 이런 산 인입 철도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예, 개발 호재 같은 경우 전대리 토지는 굉장히 이 전대리 토지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이 있는 어떤 조그만 글자들이 안 보이실 만큼 있는데요. 조금 크게 보시면은요. 성문산단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성문산단을 근처로 하는 성문역이 확정적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제2서해안 뭐 고속도로라든가 뭐 연육교회 개통 확정 같은 경우는 이미 앞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당진 비행장까지도 지금 예정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공과 물류 또 바다와 육로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이 전부 다 확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호재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개발호재가 아까 보니까 글자가 빼곡하게 있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또 개발호재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중부권이죠. 동서를 가로지르는 횡단철도가 구상되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철도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철도를 통한다면은 당지는 사실은 철도가 없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산업단지가 많고 또 관광객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철도가 없기 때문에 육로를 이용해서 서해안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이외에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런 철도들이 생김으로써 어떤 교통이 좀 더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2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또 서해안 고속도로를 관통하기 위해서는 연익교라는 평택항과 연결되는 어떤 대교가 하나 더 건설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중에 가장 큰 것들은 뭐 조금 축약을 하자면은 그 철도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그 철도 이외에 철도 옆으로 서해안 전철이라던가 그다음에 서해안 복선 전철, 서해안 제2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다리를 잇는 서해 뭐 어떻게 보면 당시 같은 경우 충남의 어떤 저기를 갖고는 있지만 행정구역을 갖고는 있지만 다리 하나 바다 반을 가지고는 경기도와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연익교 하나를 놓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개발 호재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더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천왕권에 있는 복합 물류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일자리가 조성될 것이고요. 또 물류단지로 인해서 상업이라든가 주거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한 집가의 가치 상승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개통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물건지 가장 인근의 송악역 같은 경우는 뭐 물류 이외에도 사람의 관광객도 같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고속철로 예정이 되어져 있어서 송악역이 개통할 경우에는 이곳의 가치가 급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진 항마의 배후단지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질 것인데요. 그 외에도요 경일대가 지금 들어갈 캠퍼스를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일 캠퍼스가 이전할 경우에는 한 2024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학생 인구죠. 학생 소비 인구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유입 인구도 만여 명 이상, 뭐 재직 교직원이라든가 학생 수만 한 만여 명이지 보통 저희가 유입 인구는 곱하기 한 3 정도를 하기 때문에 한 3만 명 이상의 유입 인구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세권뿐만 아니라 역세권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형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대리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물건지 주변에 바로 인접한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물건지에서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굉장히 좋은 풍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대 저수지 같은 경우는 한 7만 평 규모로 석촌 호수와 맞먹는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에 있어서 둘레길을 조성을 하고 주변에 학교라든가 직장군들 또 여기 들어오는 곳이라면 이곳에는 조금은 관광지로서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호수 근처에 어떤 먹자골목이라든가 카페타운으로 변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건지 같은 경우는 바로 호수를 전망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대지로 전용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주말에 뭐 쓰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도 쓰실 수 있고요. 또 내 노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좌불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가치를 급상승시켜서 뭐 어떤 다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토지의 차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대리 지금 토지 얘기를 하는데요. 개발 호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로 지금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될 것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이 토지, 시세는 어떨지 시세 한번 알아볼까요? 네, 뭐 대지가 가능한 토지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부분인데요. 평당 한 125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1억 2,500만 원에서 1억 3천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은 대출을 조금 이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가지고도 다 바로 건축하기가 가능하고 또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의 토지를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가격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충남 당진시 송화읍 전대리에 있는 토지 시세는요 1억 2,5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100평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한 50% 정도 지금 활용을 했을 시에
실투자 금액은 6,250만 원에서 6,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송화읍 전대리 토지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주의사항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필지의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맹지로 인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내가 뭔가의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도로를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길이 없음으로 인해서 건축 효과가 안 나와서 난 아무것도 못해라고 묵혀두시는 분들이 많고 그 세월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접도가 있는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지 방식이 아니라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주변에 들어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개발 행위가 무엇인지 또 그것에 어떤 건물을 어떤 용도의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 땅의 가치가 극대화될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고려해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에 실패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토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 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다음 지역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다음 지역은 어딜까요, 전문가님? 네, 강남 상구 중에서도 뭐 호재의 보고다라고 말씀있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송파나루역 9호선이죠. 9호선 송파나루역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석천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송파나루역세권 개발이 좀 기대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역세권 개발 효과가 기대는 송파동 저희가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화면 주세요. 황금라인 9호선의 송파나루역 역세권 지역인 송파구 송파동은요.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잠실권 랜드마크 시설들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지역입니다. 특히 각종 유명 맛집이나 카페들이 모여들면서 잠실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속리단길을 품고 있어 수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곳으로 안정적인 상권이 형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높여줄 개발 호재도 상당히 풍부한데요. 서울 동남권의 핵심 사업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의 직접적인 수혜지로서 마일스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계획이고요. 정부가 착공 시기를 못 박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는 영동대로 통합 개발에 따른 수혜까지 이어받으면서 지역 가치가 더욱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되는 송파동입니다. 자, 송파동 보고 왔는데 우리 송파동에서는 어떤 투자처 한번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9호선 황금라인이죠. 9호선 송파나루역에서 도보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상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8호선과 9호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석천역에서도 도보 7분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천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총층이 8층 중에 2층을 말씀드립니다. 전용 면적은 82.5로 한 25평 정도의 정형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시세는 4억 2천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예상시 월세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 한 2억 600만 원에서 2억 1,600만 원 정도로 상가를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8호선과 9호선 다 쓸 수 있는 그런 더블 역세권이라 볼 수 있죠. 자, 이 지역에 있는 그 상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입지 환경부터 한번 자세히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모든 것이 사실은 입지부터 시작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도 있는데요. 또 상가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아무리 큰 것 음식점이라든가 옷가게를 차려놓는다고 해도 누가 돌아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 특히나 사람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또 지나갈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송파동 상가 같은 경우 는 9호선 송파나루역에서 도보 한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로변에 입지한 이면 상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입지가 지나가는 어떤 길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잠실역까지도 한 도보 한 25분에서 20분 안쪽 거리에 속리단길이 조성되는 곳을 통과하는 곳이라서 역으로 이 주변에 어떤 개발 계획이 되어진다면 굉장히 충분한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석촌역 개발의 어떤 여건까지도 같이 간다면 관광특구로 개발이 되죠. 어떤 관광객의 유입이 더 된다면은 차오르는 더 송파 나루역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뒤쪽으로는 한양 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에 있습니다. 이쪽에 좀 많은 세대들이 재건축 예정에 있는데요. 한양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이 뒤 후면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경우에 나루역은 그러니까 지하철역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이 길이 유일하게 사실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로 다닐 수 있는 유동 인구가 예측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그리고 뭐 상권이 굉장히 좋고 뭐 이 두 가지만 얘기해도 충분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송파동이 앞으로 또 개발 호재가 더 있을까요? 네, 송파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잠실의 종합운동장의 국제 마이스 센터에 대한 개발이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만큼 또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착공이라던가 이제 어떻게 변화될 거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이 부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을 많이 기대하시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잠실 일대 어떤 마스터 플랜을 조금 더 보신다고 하면은 잠실 종합운동장의 스포츠 문화 마이스 그러니까 마이스 같은 경우는 컨벤션 센터가 들어갈 거고 또 기존에 있는 스포츠 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을 살리면서 관광과 국제 교류가 업무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재탄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스포츠 플랜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광객이라던가 어떤 업무 단지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 교류의 업무 복합식을 하는 어떤 굉장히 걸출한 그런 명칭들로 다 재탄생할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은 더 주변을 이렇게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탄천의 수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문화 계획들이 후면에 순차적으로 더 발표가 되어졌는데도 사실은 두 계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 조금 숨겨져 있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대차죠. GB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곳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이제 11개의 현대그룹이 들어올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여건도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영동대교 지하화를 통해서 삼성역의 지하 6층 규모의 어떤 그 환승센터죠.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곳으로 유입될 수 있는 GTS라든가 위례 신사선들 기존에 있는 역들과 함께 지나갈 예정이고 이곳에 광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유동 인구를 한 45만 명 이상을 예측하고 이런 약서들을 꾸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송파구의 어떤 개발 호재들이 이런 상가들까지도 미쳐질 예정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신다면 당장은 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훌륭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송파동 상가 시세는 어떻습니까? 네,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월세는 지금 고시텔들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400에 보증금 400만 원에 월 25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이 2억 600에서 2억 1,600 정도면은 상가를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